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사이다를 폭포수처럼 부어드리겠습니다. 박지원이 요즘 국정원장 그만두고 정치 재개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입을 벌리고 다녔습니다. 아주 막 꼴 사나웠죠. 그런데 느닷없이 공수처가 느닷없이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공수처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거지만 그래도 갑자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혐의는 불기소하는 대신에 대선 개입 혐의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왜냐? 공수처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권이 없어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 검찰, 재판관 이런 식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는데 박지원은 국정원장이니까 기소권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를 한 다음에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한 다음에 기소할 때는 검찰에다가 기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게 공수처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기소 요구를 한다는 것은 기소를 공수처가 했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하면 그걸 기소를 해주는 겁니다. 당시 제보사주 공범 혐의를 받은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어가 이제 털컥 기소가 되니까. 공수처 수사 2부는 지난 10일 박지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은 왜 불기소했느냐 하면은 국정원장이 자신의 직위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은 불기소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불기소된 부분은 나중에 공수처장이 바뀌거나 하면 다시 꺼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계속 나머지 부분을 지금 보겠습니다. 제보사주 의혹은 박 전 원장이 배우로서 조성은 씨가 언론에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 여권, 현재는 야권이 됐죠. 정치인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맞불 성격이었습니다. 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발사주 의혹이 조성은 씨가 박지원 전 원장을 만나서 언론 제보와 보도 시점을 협의한 정치 공작으로 주장했는데 당시 뉴스버스라는 데서 밝힌 조성은 씨의 제보 시점은 지난해 7월 21일이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막을 알아야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짐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막을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조성은은 그해 8월 11일 박지원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합니다. 그 당시 뉴스버스라는 언론 매체는 9월 2일 날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합니다. 그 시기가 딱딱딱 떨어지죠. 조성은 씨가 그해 9월 10일 SBS 인터뷰에서 9월 2일은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를 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었다라고 말해서 공작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다음 달인 9월 13일 날 공수처에다가, 여기는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야 되니까 수사수체가 공수처죠, 이 사건은.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박지원하고 조성은 성명불상의 동석자 등을 고발합니다. 그 이후 공수처는 박지원과 조성은 씨가 모두 호텔에서 만나긴 했지만 고발사주 사건을 협의한 적이 없다면서 부인하는 데다가 이들이 협의한 증거나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성은과 동석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검에 이첩했는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9월 15일 고발한 박지원의 대선 개입 혐의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서 드디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이래 설명 들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되고 일부 안 되고 하는데 일부 안 되고 하는 부분은 공수처가 덮어준 거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공수처장 바뀌면 재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아직 공소시효 남았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박지원의 덜미를 덜컥 잡는 데는 그거는 공수처가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 넘기는데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받은 검찰은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에 더해서 더 수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공수처가 수사했기 때문에 그 상황 그대로만 봐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하겠지만 되니까 넘겼겠죠. 박지원은 작년 9월에 5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자료를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 윤석열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죠.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윤우진 들고 나왔죠.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니까 윤석열 총장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윤우진을 박지원 자기가 갖고 있다 하면서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막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서는 튕겨버렸죠. 아이 그건 뭐 의미 없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공수처는 5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은 박지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게 됩니다. 이제 내막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시죠. 자, 박지원이가 윤우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했고 그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분명하고 또 윤우진 사건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영향력 행사했다고 했고 자료까지 갖고 있다는 취지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거는 박지원이 덮어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하고 허위일 경우는 박지원은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지금 정치 재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도 한 칼 노려보고자 했는데 완전히 분위기 다 베려버린 겁니다. 공수처는 박지원의 대선 개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런데요. 공수처가 이렇게 그 범죄 혐의를 축소했다고 칩시다. 축소했다고 치면 이거 나중에 축소하면서 빼버린 부분 있잖아요. 빼버린 부분은 공수처장 바뀌면 수사 다시 하면 됩니다. 공수처장 임기 3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게. 거기다가 특히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는 불기소를 해버립니다. 이것 역시도 불기소가 될 수가 없으니까 국정원장이 이러면 되겠어요? 정치관여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공수처장 바뀌면 한번 보자 하고 밀어놔도 되는 겁니다. 공수처는 박지원에 대해서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고 추가 소명 자료도 제출받았는데 박지원은 공수처 조사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결국 박지원은 윤우진한테 저기 영향력 행사했다면 그 자료 있을 거 아니냐 자료 가져가라 했는데 박지원은 결국 제출을 하지 못함으로써 박지원의 입이 그냥 화근을 불러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서 어디로 간다? 검찰로 넘어가죠. 공수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소권이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수사 사항을 모두 정리해가지고 넘겨야 돼요. 그러면 검찰로 넘어갔죠. 검찰 어디로 가 있느냐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넘긴 박지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조성은 씨의 제보 사주 사건을 오늘 공공수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기소는 정해진 거고 박지원 어디로 도망을 가오리까 완전히 박지원 입장에서 보면 날벼락 맞은 겁니다. 이제는 박지원이 함부로 입 쪼쓰고 다닐 그런 입장이 못 될 겁니다. 박지원 아이고 여러분 덥죠? 저도 덥습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 사이다 아닙니까? 시원하게 한 사발이 크게 들어마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